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박혜선 IT 작가님을 모시고 머신러닝을 씁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컨퍼런스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발표를 떠맡게 돼서 한 꼭지 발표하게 됐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책을 쓰고 번역하는 박혜선이라고 하고요. 이 레벨업 컨퍼런스는 좀 내용이 어렵죠. 앞뒤로 좀 내용이 잘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시간은 기술적인 내용 없고요. 편하게 그냥 책을 쓰는 사람의 넋두리 같은 소소한 개인 얘기를 담은 거니까 지어가는 세션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그냥 제가 어쩌다 머신러닝 책을 이렇게 쭉 쓰고 번역하게 됐는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읽을 만한 책을 만들려면 어떤 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책을 쓰거나 번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어드바이스를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처음에 이렇게 책을 쓰셨나요? 뭐 어쩌다 번역을 하시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우연치 않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의도치 않게 뭔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되돌이켜보면 정말 우연히 책을 번역하게 되고 쓰게 돼서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그 텐서플로우가 처음 2015년 말에 처음 나왔죠. 그때는 로고도 좀 약간 입체적인 로고로 저렇게 그려졌었는데 그때 텐서플로우가 맨 처음 나오면 별로 온라인에 자료가 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그 스페인의 카탈루나 공과대학이라는 곳에 조르디 토레스라는 교수가 얇은 텐서플로우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자신의 블로그에 무료로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분에게 내용이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 올렸고요.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뭐 심오한 내용을 담진 않고요. 되게 얇은 책이라 초창기 텐서플로우의 뭐 계산 그래프에 대한 소개, 뭐 그래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세션을 열고 뭐 약간 데이터를 넣어서 실행시키는 그런 과정을 담은 아주 컴팩트한 아주 인트로덕션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때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도 꽤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텐서플로우가 막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럴 때죠. 그때 이제 한빛미디어의 한 편집자님이 제 블로그를 보고 컨택을 해주셔서 이거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저자의 허락을 받고 책을 번역서를 내자라고 제안을 주셨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첫 번째 책이 텐서플로우 첫걸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First Contact with TensorFlow라는 책을 번역하신 분은 저 말고도 개인적으로 또 어떤 스터디 그룹으로 몇 분 더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제가 편집자의 눈에 띄어서 그 블로그에 글이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편집자님이 저한테는 좀 고마운 분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출판기에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지금 이제 한민미디어에서 나오셔서 제이콥의 팀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저한테 종종 제이콥의 신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네. 책이 이렇게 나오면은 기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서점에 좀 자주 가시나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거의 뭐 자주 안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안 갔죠. 가끔 필요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조금 이렇게 뭐 사서 본다는 정도, 또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 가는 일은 정말 드물죠. 또 주변에 오프라인 서점도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책을 처음 혹은 내셨거나 번역서를 내시거나 집필서를 내시면 이게 서가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잘 아는 오프라인 서점을 직접 찾아가서 이 서점 저 서점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또 어느 매대에 이렇게 놓여 있는지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또 사진도 찍어놓고 초기에는 어떤 그게 좋은 아주 경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첫 번째 낸 책을 보면서 또 다른 책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26년 한 중반쯤 됐을까요? 멋있는 책 거의 없었죠. 그리고 몇 권 있었는데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랬죠. 물론 제 책도 너무 얇아서 그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그 사이키넌의 릴리즈 매니저고요. 또 개발도 같이 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친구가 오라일리에서 새로운 머신러닝 책을 낸다는 소식을 온라인으로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머신러닝 책을 좀 잘 한번 번역해서 하나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한 권쯤은 좀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민미디어에 한민미디어가 오라일리 독점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 아시죠? 네, 퍼스트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민미디어만 설득하면 원하는 책, 오라일리 책을 먼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미디어 담당자한테 이 책을 내가 꼭 번역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책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번역서의 개정 2판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할 때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옮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이키넌의 소스 코드를 보게 되더라고요. 들여다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려면 내용 코드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역으로 원서에 있는 내용이 사람이 좀 착각하고 잘못 썼구나 혹은 너무 무심코 썼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머신러닝을 좀 아마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쓰고 나서 번역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네 권의 책을 더 진행하게 됐죠. 그리고 급기야 2019년, 2020년쯤에는 기존에 하던 일을 버리고 그래 어차피 인생이 뭐 얼마나 기냐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하자 해서 계속 그냥 책만 주구장창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요. 그냥 한번 호기심에 블로그에 있는 글을 책으로 냈다가 책을 번역하고 쓰는 재미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 안드레스 밀러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교수를 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갔는데요. 이 책에 개정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 원서도 꽤 인기 있는 책인데요. 보통은 인기가 있으면 2판, 3판을 내주는데 살짝 물어보니까 뭐 오라일리랑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판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번역서의 개정판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책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도 책을 뭐 이렇게 고르는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책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시각을 좀 바꿔서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 혹은 뭐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에 있는 홍보 문구를 볼 때 추천사를 많이 보게 되죠. 또 책 커버 앞뒤에도 추천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원서도 마찬가지고 공개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인기 있는 사람이 추천사를 하면 왠지 좀 신뢰가 가고 사서 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출판사도 좀 인지도 있는 분의 추천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천사는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데서 흔히 말하는 피어 리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천사를 쓰는 사람이 과연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추천사를 써줄까? 아니면은 그냥 저자와의 인맥으로 그냥 덕담을 해주려고 써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후자에 좀 더 가깝죠. 추천사를 써주시는 분은 대부분 바쁘고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정말 추천사 써주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보고 책을 샀다가 아이 덜컥 이게 뭐야 하고 골탕을 먹는 경우도 가끔 있죠. 또 제가 본 책에서 중에서도 책 내용은 별론데 여전히 온라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국내사 아니고 외국 서적인데 여전히 온라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갸우뚱하죠. 분명히 책 내용이 별론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높이 계속 리트윗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결론은 책 내용을 안 보고 추천사나 그 글쓴이의 인지도만 보고 추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사를 참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은 또 지인의 추천을 받죠. 누가 선배가 후배가 혹은 회사 동료가 좋은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추천을 해주신 분 자체가 이 책을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분은 책을 보지 않고 어디서 또 이분도 들었거나 혹은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메타 정보를 보고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았지만 또 불탕을 먹는 경우도 좀 있죠. 반대로 혹평을 받은 책이지만 의외로 좋은 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뭔가 문제를 삼았지만 내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이거 도움이 되는데 나한테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데 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 베스트셀러도 혹평을 받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코드가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주피터 노트북에 처음부터 엔드라인까지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책에 보니까 코드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책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혹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그 평가 댓글만 보고 또 나쁜 댓글, 좋은 댓글만 보고 일방적으로 또 판단하기 힘들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책을 직접 가서 들여다보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서점들은 앞에 몇 페이지 정도는 온라인으로 공개해주고 있고요. 또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뒤적여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부지런함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근데 시간을 투자한다면 자기한테 잘 맞는 책을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저자나 역자가 그 책에 자기의 그 컨택 정보를 공개하는지도 저는 좋은 책을 고르는 이제 방법 어떤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물어볼 수단이 없으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물론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나 역자에게 갔다가 다시 출판사를 거쳐서 다시 나한테 오는 것 과정은 조금 지루하고 또 잘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자나 역자가 자기의 컨택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사실 책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올해 S24에
매출이 상당히 좀 내려갔다는 풍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책은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기터브의 PR 같은 걸 절대로 보낼 수 없죠. 한번 출간이 되고 나면 내용 수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세, 3세를 낼 때 뭔가 좀 보완은 할 수 있지만 2세, 3세까지 가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뭔가 인터랙티브한 그런 미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책은 아쉽지만 최신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컴퓨터 쪽, 머신러닝 쪽은 최신 정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그 최신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저자들이 많은 이제 프레셔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그런 정보를 책으로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너무 최신 정보를 담으면 독자층이 너무 얇아지거든요. 좀 더 제너럴한 주제를 다뤄야지 인문적으로 다룬다든가 이런 제너럴한 주제를 다뤄야지 판매의 시장이 폭이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최신 정보는 잘 담기 힘듭니다. 또 최신 정보를 담는다고 하더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출판의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처리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책이 나온 데까지도 시간이 이미 훌쩍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또 무료 온라인 강의도 그렇죠. 굳이 내가 책을 봐야 돼?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무크나 이런 것들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책을 사서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장점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실습을 하기에는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도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지만 파이썬 셀을 띄워놓고 혹은 GPT를 두고 띄워놓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동영상 보면서 그렇게 멈추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책을 저기 펼쳐놓고 뭔가 공부하는 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신 정보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은 보통 컴퓨터 분야의 각 언어 혹은 어떤 공학적인 각 세부 카테고리별로 다 책을 출판을 해서 커버리지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엣지 정보는 아니지만 제너럴한 주제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책은 너무 느린 미디어고 너무 정보가 없어. 또 어떤 분에게는 책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너무 다양한 책이 있어서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는 게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요. 또 여러 곳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뭔가 서메이션 하거나 서머리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서베이 하고 싶을 때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 동영상보다는 더 낫지 않나, 뒤적여 보기에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책 중에서도 컴퓨터 책 중에서도 머신러닝 책이라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신텍스와 시멘틱이 중요하죠. 물론 둘 중에 하나가 더 어긋나면 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수 없겠지만 책은 신텍스나 시멘틱이 조금 문제가 생겨도 여전히 출간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사람이 튀어쓰는 어떤 리소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희가 문학 작품이라면 신텍스가 되게 중요하겠죠. 좋은 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 책은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힘을 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문법이 좀 틀리거나 언어 사용이 좀 좋지 않더라도 저희가 대충 보고 넘어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해놓거나 쓰면은 볼 수가 없거든요. 책을 덮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게 되니까는 우리가 기술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내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머신러닝 책은 다 깃허브로 그 코드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책들은 코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국내서뿐만 아니라 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서의 그 저자가 자기의 그 책에 있는 깃허브 소스나 혹은 어떤 책에 있는 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번역서는 그냥 내용을 번역하고 코드는 그냥 원서에 있는 링크를 싣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서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번역서에 있는 코드도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게 6개월, 1년만 지나가면 코드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예 그냥 원래 안 들어가는 코드를 책에 실어 놓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서도 논문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예전에 얘기가 나왔고 급기야는 페이퍼 위드 코드라는 사이트까지 생겼었죠. 요즘에는 논문에 그 깃허브의 코드와 함께 릴리즈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저희 책도 마찬가지로 재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코드가 잘못됐다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실은 담은 설명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머신러닝 책의 코드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원서책 중에 그래도 코드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또 뭔가 에러타를 리포트했을 때 많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반응을 해주는 책 저자들이 핸즈온 머신러닝의 오렐리엄이랑 그다음에 파이썬 머신러닝 교과서의 원서죠. 저자인 세바스찬 라시카가 그래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코드를 잘 반영해줍니다. 특히 이제 오렐리엄 제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까지 배경 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장황하게 메일로 보내주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책의 코드를 재현 가능하게 운영 유지하는 데는 깃허브도 큰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콜앱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콜앱이 머신러닝 학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 책들도 혹은 온라인 학습 어떤 그런 컨텐츠들도 콜앱의 영향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세이지메이커나 태블 노트북이나 다른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 편한 게 콜앱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백엔드.ai도 이제 그 클라우드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콜앱을 사용할 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거든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백엔드.ai에서 클라우드에서 해소돼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제 내용을 모르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이렇게 하는데 테스트할 때는 그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다 이제 병행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할 때는 블랙박스 번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번역을 했다면 그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어떻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적으로 그 번역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번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이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눈 꼭 감고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내서 번역자에게 혹은 출판사에게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번역자와 저자나 번역자와 출판사의 관계는 단발성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내고 코드를 내고 나면 사후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상태로 이 책은 그대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해서 뭔가
독자 여러분들의 액티브한 어떤 그런 보고가 있다면 좀 더 좋은 책이 좀 더 출판사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나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위험을 감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드리는 조언이 출판사에서 보통 얘기하는 에디터가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보통 책을 내시면 개발 커리어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보통 출판사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책 한 권 냈다고 요즘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개발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오히려 그냥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시거나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개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시간 투여로 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책을 한 권 쓰거나 혹은 번역할 때 그 비용이 얻는 수익이 예상외로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 커리어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용두사미가 되고 또 내가 낸 책에 사후 유지 보수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출판사가 잘 설득을 해서 내가 이런 기여를 할 테니 출판사도 나한테 이런 베니핏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이 돼야지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쉽진 않지만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출판사 얘기를 하면 저자나 역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짬으로 그냥 조금 하고 한 번 하고 기여하고 또 바쁘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쓴다는 거는 혹은 번역한다는 거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뭔가 해야 되는 거고 책을 일단 냈으면 마찬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응답을 내가 받고 질문을 받고 계속 사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코드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그 어떤 노력을 내가 시간을 투여하려면 역시 뭔가 경제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제가 받을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첫 번째랑 맥락이 같은데요. 한 권으로 끝내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한 권으로 끝내서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한 권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책을 미진에 걸쳐서 어떤 분야를 계속 한번 내볼게 라는 어떤 좀 더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독자들한테도 내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생기고 또 커리어에도 진짜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창하지만 이게 문학서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언어 쪽으로, 나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나는 뭐 머신러닝 쪽으로, 나는 팔토치만 팔 거야. 뭐 나는 텐서플로우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책, 내가 번역하는 책의 어떤 그런 전문성을 좀 더 두고 그렇게 지속한다면 분명히 제 책을 좋아해주는 독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낸 책들이 22권이고요. 그래서 왜 머신러닝 책을 쓰고 있는지 다른 책은 안 쓰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옛날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요.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아주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2013년에 아주 많이 한번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서 이러다 진짜 뭔가 큰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돼서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원래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학교에서는 약간의 수학이 들어간 엔지니어링을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 쪽에서는 그런 비슷한 분야가 머신러닝이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뤄뒀던 공부를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를 뭐 즐겁게 하다 보니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책을 쓰거나 번역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좀 지루한 작업이고 조금 최신적인 건 아니에요. 좀 스텝이 느리고 슬로우하죠. 근데 제 나름의 공부하는 저의 학습 속도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평생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출판사는 계속 전문성 있는 역자나 집필자를 좋아하지만 독자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언젠가 독자들이 외면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전까지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리소스가 한계에 부닥치면 역시 또 더 이상 쓸 수 없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은 아래 그 파이썬 책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핸즈온 머신러닝 3판,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분야의 수학책 하나, 그다음에 세바스찬 라시카가 쓴 파이투치 책까지 해서 4권이 내년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책을 미리 받으신 분들이 조금 이벤트로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기 온다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땡큐 페이지 하나 만들어주시 또 출판사를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트랜스폼을 활용한 자연 처리도 어제 나왔는데 오늘 급하게 퀵으로 보내주셔서 몇 분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한빛미디어와 이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